상가가 지하 있고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 오늘 교재 없어. 그냥 대충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사장님이 메일 좀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4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요즘 뜨는 것이 서울에서 뜨는 것이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모아타운 들어보셨죠? 예.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법상 모아타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가로정비 사업, 자유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가로정비 사업 중에 여기가 되고 1구역, 2구역, 3구역이 각각 따로따로 한다면 이제 이거는 만제곱미터 다 이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을 더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거를 모아타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모아타운 속에 들어가 있는 4층 상가예요. 근데 어느 분이 변호사님과 상담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현금 청산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첫째, 현금 청산을 받으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우리가 정비법, 도정법상 하고는 달라서 거기서는 최대 줘봐야 1+1+1밖에 못 주죠. 2개밖에 못 줘요. 근데 여기는 제한이 없거든요. 정관에 따라서 3개도 주고 4개도 주고 3개 넘어가는 것은 상가로 다시 바꿔주기도 하고, 예,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3+ 상가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본인 집이 지금도 2채 있어. 근데 2채 플러스 3채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일이죠. 종부세를 감당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 청산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무사님이 그러면 이걸 지분으로 줘라. 자녀가 셋이 있다 보니까 3명 자녀한테 지분으로 이렇게 주라 그런 거예요. 지분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과가? 셋째한테 입주권을 셋째가 주는데 셋째 입주권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세 사람이 셋째씩 다 가져버려요. 이것도 재앙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현금 청산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15년도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 그때 상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액은 상속받을 당시,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돼. 근데 이 공시지가는 20억밖에 안 돼. 근데 이건 현금 청산 받으라 했더니 78억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20억을 빼면 얼마예요? 58억이 양도차익이야. 그럼 세금은 50%. 얼마예요? 26억 나와. 26억. 장특공제 해도. 78억에서 26억 빼니까 얼마예요? 50억 남죠? 예. 이분 연세는 80세예요. 현금화 시켜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속세가 또 50% 나오죠. 미리서 주자니 50억 또 주자니 증여세 또 내야 되잖아요.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딜레마에. 이거 어떻게 애물단지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솔루션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떻게 만들어 드렸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까지 해서 4층, 5층이라면 요거를 구분등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건축사님 계셔서 알겠지만 구분등기를 해서 요거는 장남, 이거는 차남, 이거는 장녀. 요렇게 주고 본인이 이걸 하는 거예요. 구분등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돼요. 나중에 입주권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장남 한 채, 차남 한 채, 예, 장녀 한 채, 나 한 채. 어떻게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더더욱이 이것처럼 지금 여기 상가가 주택으로 변하면, 입주권 변하면,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제가 하겠지만, 여기 다 장남도 집 한 채, 차남도 집 한 채, 장녀도 집 한 채가 있어요. 한 채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주택자가 입주권을 받았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냐? 어떤 세제 혜택이 있냐? 1주택자가 입주권을 받으면, 예,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일시적 1세 3주 2주택처럼 비과세. 3년이 넘어버리면 준공해가지고 들어가서 1년만 살면 또 비과세.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 5년은 걸리죠.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 떨어졌고 5년 뒤에 내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1년만 살면 또 비과세니까 결과적으로 5년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8년 안에만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비과세.
아까 여기 세금 26억 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금 내야 안 내요?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겠죠. 그쵸? 그런데 12억 초과하는 세금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은 절세가 됐고, 어머니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증여하고 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합산 가서 또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닌 상황에 현금 청산해가지고 파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 이거, 반이. 지금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이게. 깔끔하게 전부 다 사전 증여까지 이루어지고, 사전 상속이 이루어지고, 다 비과세가 다 되고. 어떤 분은 이거를 10년 안에 팔면 2월과세라서 또 세금을 못 판다고 세무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공부를 하시면 그거 한 가지 갖고 이걸 다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가지고 이게 비과세가 돼버리면 10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세 될 때 세금 낼 때만 10년 안에 팔면 2월과세가 적용받아서 증여자의 취득가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막 내가 머리 아파.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전문가한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여기서 오늘 강의 한두 시간 해갖고 다 결론 낼 수는 없어요. 다만 세무사가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상담을 3군데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영역은 저도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벗어난 영역은 또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또 답을 준다고, 솔루션을. 이게 보면은 재산을 갖고 재산을 키울 수 있는 저로 기해서 그냥 이렇게 솔루션을 못 찾아버리면 날려버립니다. 요즘에 저희들한테 이제 소규모하고 여기 정비사업 때문에 상담이 많이 오시는데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4층은 작아요. 반이에요. 여기에 1층이고 2층, 3층, 4층을 갖고 있어요. 이녀분이 2012년도에 경매로 3억 정도 사가지고 당신이 지으셨어요. 여기에 3호, 2호는 본인 거주니까 1호, 1호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몇 채를? 6채를 갖고 계세요. 6채. 다세대 주택 6채를 갖고 계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규모로 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비사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 남겨놓고 이것만 남겨놓고 이걸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1층만 3호가 있어. 예. 그리고 자녀 물어보니까 딸 셋에 아들 한 분이에요. 고민은 3층이나 여기 4층을 딸들한테, 집이 없는 딸들한테 한 채씩을 주어서, 예, 분리시켜서 그나마라도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나머지 1층은 다 분양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딸이 셋이나 있고 아들 하나 있으면 이 자녀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101호, 103호에서 이거 조그마한 거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최저 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더라도 작은 거는 작은 것밖에 안 나와. 제가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어요. 요게 A.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서 요게 B. 내 것이 C, D. 그럼 어떻게 되죠? 최저 면적은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들이 묶어서 지금 하나로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묶어서 또 한 채 들어가고. 저기 지금 자녀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4명. 그러면 딸들한테 세 대씩 주고 아들이 집이 2채라고 그러니까 엄마 거는 굳이 아들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엄마 거는 아들이 상속받으면 되죠. 딸들한테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을 해놔도 되고 유언장을 써놔도 되고 얼마든지 이혼은 아들한테 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의변경 안 하고도 딸들한테 이것만 다 하면 되는데 이거를 증여를 할 것이냐 양도를 할 것이냐 요게 문제예요. 이제 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왜 이것이 유리하냐면 이미 정비사업지구로 들어갈 예정에 있는 것들은 시가와 기준시가가 3배 차이 나요. 그래서 절세 플랜 중에서 최고를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쪽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비구역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 이미 조합 설립만 돼도 거기는 지금 개별주택 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시가는 3억이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게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3억이에요, 3억. 근데 지금 시가는 10억이라고요. 근데 증여나 매매, 증여는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매매로 3억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걸 가지고 시비 걸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매를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거의 얼마 안 나와. 어머니가 돈을 다 확보를 다 해가지고 당신이 노후에 자금 쓰시면 되고, 근데 다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전체 해보니까 우리가 4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4억. 4억 가지면 본인 걸 빼고 나머지 걸 다 매매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최소 비용 가지고 이거를 다 자녀들한테 분산시키니까 요게 내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산 투자를 이게 분양해서 빼내버리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는데, 요렇게 해서 가족들한테 전부 다 사전하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증여세가 절세되니까 최고의 이게 절세 플랜이거든요, 이게.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전 분양을 해버리면 세금만 내고 자산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가 10억씩 팔아버리면 세금 얼마겠어요? 예.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자산별로 이거를 어떻게 증여 플랜을 짜고 양도 플랜을 짜냐에 따라서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쪼그라들어 볼 수도 있고,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일을 거꾸로 하신 분도 있어요.